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24번째 시간으로 부부의 세계 9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세계 9. 이준영. 지선호와 이태호의 아들 학생. 여린 감성을 가진 다정다감한 아들이었다. 일로 바쁜 엄마는 다소 험했고 보다 여유로웠던 아빠와 좀 더 친밀하다. 준영이의 눈에도 엄마는 멋진 사람인데 비해 아빠 태호는 다소 빈틈이 많고 허술하다. 집안의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어린 눈에도 뻔히 보인다거나 할까. 그래서 이제 아빠에게 좀 더 연민을 가졌다. 딜끝없는 평범한 아이였다. 부모와 불화를 겪기 전까지는. 불행히도 부모의 이혼과 그의 사춘기가 맞물려 버렸다.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알려진 아버지의 외도와 폭력은 상처였다. 가족을 배신한 아빠 대신 엄마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괜찮은 척했지만 내면의 양구색은 부러져 버렸다. 혼란을 혼자 감당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 엄마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아빠는 멀리 있었다.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자신을 두고 다투는 부모의 모습에서 발견한 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정오에 찬 악다구니였다. 지선우와 이태호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는 6화까지는 이견의 여지 없는 작중 최대의 피해자였으나 2년 후의 시점인 7화부터는 빌런으로 돌변한다. 선우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태호의 홈파티에 간 것도 모자라 전화를 거절하고는 나를 제일 잘 아는 건 아빠야와 같은 이야기만 해댄다. 선우가 엄마가 부끄럽냐는 묻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은 덤. 물론 이전부터 지선우보다 이태호를 더 잘 따르는 모습을 보인 이상 이와 같은 전개는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지만 본인의 눈앞에서 아빠가 엄마를 모질게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빠에게서 정을 떼지 못하느냐는 반응이 많다. 여러분의 본작의 고구마를 담당하는 인물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은 덤. 당연하지만 아빠 성격이 닮았다. 일례로 미술 수업 중 고의인지 실수인지 팔레트를 엎은 다음 화장실에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반에서 차혜강의 필기구를 훔친 뒤 던져버린 다음에 윤노을에게 들키자 거짓말로 회피하고 고백하라고 설득하는 윤노을을 스쳐 지나가면서 노려보듯이 쳐다보며 지나갔다. 파라에서 밝혀진 바로는 본인이 찍은 카메라 메모리를 엄마가 본 걸 알고 본인이 두 사람의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엄마 몰래 김용기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답답함을 극대화시킨 것은 덤. 다른 여자와 키스를 하는 아빠를 직접 보고도 아빠 편을 들고 싶냐는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그래도 키케야 중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인데다 이태호, 박인규, 설명석 등 욕바지 캐릭터가 넘쳐나는 드라마이기에 짜증나는 캐릭터이긴 하지만 원탑까지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다. 11화에서는 고산역 살인사건이 자신의 엄마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에 크게 충격을 받는다. 이태호가 저녁을 사주면서 지선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자 바람난 것도 아빠고 이혼해서 떠난 것도 아빠인데 왜 나한테 묻냐며 가정이 파탄난 이유는 명확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지선우에게 엄마는 왜 다른 엄마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냐며 한탄한다. 12화에서는 아빠에게 오라는 여다경의 제안을 받고 결국 지선우를 떠나기로 한다. 정작 이태호는 자신을 외면한 여다경에게 환멸을 느낀 듯 지선우에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게 문제. 원작에서와 같은 포지션에 있는 톰에 비해서는 확실히 얌전한 편이긴 하지만 톰이 맞이한 결말을 생각하면 이 친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말이 예상되고 있다. 이태호가 준영을 유학 보내려는 계획을 꾸민 여다경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2년 전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일을 알아버리는 바람에 원작의 결말에 가까워지고 있다. 12화를 기점으로 준영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주변 어른들 특히 여다경이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이준영에게 찾아가 수작 부리는 장면이 계속 나오기 때문 사실 이준영이 삐딱한 성격을 가진 것은 논외로 하고 객관적으로 이 인물이 극중에 처한 상황을 보면 빼도 박도 못할 피해자인데 드라마 내에서는 이준영의 부정적인 부분만 너무 부각시키고 있어서 어린애를 욕바지로 써먹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소리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13화는 사실상 완전히 준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PC방에서 밤을 새고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아침에 잠시 나갔다 왔다며 둘러대며 등교하는 것에서 시작, PC방에서 과자를 훔친 것이 발단이 되어 학교에서 방과 후 그것을 질책하는 차이강을 폭행한 일로 지선우와 이태호가 모두 학교에 불려오고 학폭위가 벌어진다. 그러나 어른들은 뭐가 그렇게 쉬운 거냐? 이혼하면 남이 되는 거 아니냐? 는 등 준영의 반응은 더욱 심해진다. 지선우에게 엄마가 남아있어서 일이 복잡해지니 엄마가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버려라는 문자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등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데, 이태호가 지선우를 찾아와 원나잇을 한 밤 준영이 지선우의 집에 왔었고 그 광경을 목격해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준영이는 아버지의 폭행을 보고 엄마를 택했다. 그러나 2년 동안 엄마와 서먹한 사이 그대로다. 제대로 말할 사람도 없고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추억을 공유할 사람도 없다. 단적으로 아빠 외의 추억을 가진 물건을 가져다가 이 추억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준영이는 계속 엄마 옆에 붙어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아빠와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자신이 버텨온 노력을 깡그리 부정하는 일이다. 잠시 아버지와 있을 때도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집에 왔다는 점에서 아빠보다는 엄마를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로써 아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절망한 지선우는 14화에서 결국 고산을 떠나 잠적한다. 이후 여다경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안정된 일상을 누리며 좋게 흘러가는 듯 했다. 자이언 가족을 집에 초대한 날 자리를 피해 제니와 놀던 중 제니를 울렸다는 오해를 사면서 여다경에게 모멸적인 질타를 듣게 된다. 자신은 죄가 없다며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여다경이 듣지 않자 완전히 질려서 막말을 하게 되려 태호에게 주먹으로 얻어맞고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야 하냐 라는 말까지 듣는다. 결국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절망한 준영은 지선우에게 데리러 와달라며 울며 호소했고 지선우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속적으로 엄마를 의도적으로 밀려내려고 하고 적대심을 보여왔지만 사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엄마인 선우였음을 깨닫게 되는 모습. 15화에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엄마의 솔직한 속마음을 듣고 조금은 이해하게 되지만 이미 학교에서 도둑으로 소문이 다 퍼진 터라 버틸 자신도 없어졌고 아빠도 더 이상 보기 싫다며 고산을 떠나자고 부탁한다. 하지만 다음날 짐을 싸던 중 이태호가 사과로 다시 찾아오지만 이미 아빠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준영은 한 번만 더 형편을 불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내친다. 이후 윤노호를 만나 그동안 훔칠 물건들을 학교 아이들에게 돌려줄 것을 부탁하며 심한 말을 했던 것을 사과하고 윤노호의 고백을 받고서 헤어진 후 지선우와 고산을 떠난다. 펜션에서 잠시 지내는 동안 엄마와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며 연애 이야기로 만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사이가 많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며 윤노호로부터 사정을 들은 아이들이 다 이해해줬으니 전화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받는다. 그러나 후반에 이태호가 밝힌 이준영이 그렇게 깊이 떨어진 이유는 지선우가 이태호에게 맞은 이유를 알기 때문이었다. 3주 뒤 지선우와 같이 고산으로 돌아온다. 이전 고산을 떠나고 싶다고 했으면서 정작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 자기적이라는 비판의 시선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윤노호를 설득으로 학교 친구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해줬고 자신을 좋아하는 윤노을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16화에서 3주 전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학교에 그대로 다니겠다고 말한 것이 드러났다. 이제는 집안일도 돕고 다시 학원에 다니기 위해 공부도 다시 시작했으며 엄마와도 농담을 나누고 윤노을과 데이트를 하는 등 많이 밝아졌다. 한편 아빠에게 미련을 완전히 버린 듯 아빠가 지금 본 사진을 전부 지워버리는데 얼마 뒤 아빠가 엄마가 찢어버렸던 결혼 사진을 다시 보내오자 괜히 신경 쓰지도 말고 알아보려 하지도 말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며 엄마를 걱정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일주 뒤에 선우랑 통화를 마친 준영은 그대로 TV를 보는데 갑자기 집 앞에서 초인종이 울린다. 이후 지선우가 돌아왔을 땐 준영이 있던 자리엔 준영의 핸드폰과 태호의 손편지 집 앞에서 초인종이 울린다. 이후 지선우가 돌아왔을 땐 준영이 있던 자리엔 준영의 핸드폰과 태호의 손편지만이 남겨져 있었다. 태호에게 그대로 납치당해 죽는 줄 알았으나 사실 진상은 이태호가 잠깐 찾아와 잠깐 할 얘기가 있다며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하자 딴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일단 같이 있어준 것.
이 와중에도 엄마가 아빠에게 밥까지 먹이자 여전히 미련이 남은 거라고 생각해 영 마땅치 않았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아빠가 다시 시작하자고 비굴하게 매달리자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그러나 눈앞에서 아빠가 차에 뛰어들어 자살하려다 실패한 것도 모자라 엄마가 아빠를 챙겨주고 는 모습을 보자 결국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그대로 엄마에게 마저 떠나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 1년 뒤 집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저 지선호의 상상인지 정말로 돌아온 건지 열린 결말로 끝났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